자, 그 다음에, 자, 이명박, 어제 구속됐는데요. 이명박 얘기 좀 할게요. 예, 이명박이가 말이죠. 예, 자. 이명박이 집 앞에서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명박 집 앞에서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이는 지금 나이가 78세입니다. 네, 나이가 78세인데 촛불이 민심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본인 입으로. 그런데 그 촛불 든 사람들이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예, 촛불은 민심이라고 말했고, 그 촛불은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구속당하는 거는 촛불 민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 수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어저께, 오늘인가요? 오늘 신문 뉴스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뭐 가족들끼리 울고불고 하대나요? 예, 울고불고. 자, 이명박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전에 썼던 사람인데요. 자, 이명박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자, 6.3 데모,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6.3 데모 그 한일 그 회담 반대에는 반미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천에 전태일 공원을 조성해 준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 전태일은 누구신지 다 알죠? 지금의 좌파들 노동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이 전태일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몸에 분신을 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게 정말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옛날에는 이런 게 한 건 있으면 믿었는데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이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요즘엔 말이죠.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다 이게 백남기인가요? 예, 백남기 그때 물대포 맞았다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뭐 얼굴 얻어 터져서 죽은 걸로 의사 소견서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옛날에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들 정말 자살이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이는 말이죠. 한나라당을 중도 좌파 비슷한 것으로 개혁해야겠다고 주장한 것이 문화일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이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해 계승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6에서 7명이 있는데 이게 다 이명박 후보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말이죠. 2016년 12월 18일입니다. 자, 2016년 12월 18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9일 전인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날이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뒤에 이명박하고 이재호 얼굴을 보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 얼굴을 보세요. 이재호하고 이명박이. 아주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해피한 얼굴입니다. 좋아 죽습니다.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되고 9일 뒤에 아주 좋아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이명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한 데 대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던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국민은 촛불이죠. 자, 촛불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이명박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고 안달박달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폈던 자입니다. 자, 어저께 밤 사진입니다. 예, 어저께 저녁에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얼굴입니다. 얼굴 보세요. 예. 그 촛불이 자기까지 구치소에 가두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자, 이런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 자, 이명박이가 어저께 저런 얼굴로 들어가면서 소감문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 10개월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조금 긴데요. 제가 간추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맥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얘기, 10개월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아픔을 겪었다.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나 아파. 나 힘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소감문을 제가 읽어봤더니요. 이명박, 나라고 표현한 게 6번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주변 사람들, 자기가 부리던 주변 사람들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 심정, 원망, 자책감, 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국민이란 단어는 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저께 소감문을 쓰면서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고통받는다 얘기를 다 쓴 거예요. 그게 18개의 단어입니다. 18단어예요. 국가는 2번밖에 안 쓰고 국민은 1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나오죠. 자기의 개인의 고통만 중요하고 국가가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에 있고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에 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저 쌍판떼기가. 지난 17개월간 수많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고통, 그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지 안 될지 그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안감, 분노, 억울함, 그 마음 찢어지는 비통함,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감정, 고통이 주요 관심사에 자기 그 밑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있어요. 패거리,
의식, 사적 관계, 자기 개인적인 관계만 오로지 그 소감문에 담겨 있어요. 국가의식이 없어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심이 어제 소감문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정신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 그 재판 거부 성명서를 제가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길으니까 다 안 하고 중요한 부분 말이죠. 마지막 부분만.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요 부분만 봐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헌법, 믿음, 책임, 양심, 역사, 인내, 용기. 이 단어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온 몸과 정신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는 어제 붙잡혀가면서 78세 되는 이 이자가 한다는 얘기는 나 아파. 나 고통스러워. 이 말밖에 할 줄을 몰라요. 예, 채팅창 한번 또 볼게요. 자, 맹박이 때문에 싸우고 그때부터 통화가 단절. 맞습니다. 예, 명화님 반갑습니다.